화면 모두 보이시죠?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현실 점검이에요. 점검? 저희가 점검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나 선생님한테 점검 받아봤지 커서 나이 들어서 애기 엄마가 되고 사회인이 돼서 어떤 점검을 받아보신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 점검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현실 점검이라고 해서 뭐 수치화되어 있거나 100점, 200점, 300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도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제목으로 Are you?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re you safety? 안전한가? 당신은 지금 오케이인지 한번 현실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거예요. 저거? 늘 있던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도 저런 얘기 많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한편으로 그래? 지금 사태가 이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후자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졸 실업률 악화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이게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내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저희도 취업을 해봤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24시간? 아니 24시간 안에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는 나는 회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 회사에 딱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 보니 정말 열심히 내가 스펙 쌓고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온 동화인데 사축 동화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 가축의 축, 회사에 길들여진 가축이라는 거에서 직장인의 비애를 다룬 동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런 동화를 패러디해서 들려드리는 건데 한번 보실게요. 할머니의 귀는 왜 그렇게 커다래? 할머니의 눈은 왜 그렇게 커다래?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야?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성냥을 팔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월 200시간을 넘는 임금 없는 추가 근무, 영하를 넘나드는 가혹한 근무 환경.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냥을 피우자 회사는 상품을 무단 사용한 소녀를 고소했습니다. 왕자님은 죽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찾아내 백설공주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납품, 내일이 마감이다. 백설공주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본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죽어있던 동화는 급료 안 나온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늘 이렇잖아요. 원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정말 회사에서 딱 하라는 일만 해야 되고 내가 없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 정말 이 일 너무 싫어 해서 나와서 내가 차리는 게 자영업이에요. 근데 자영업 폐업률을 한번 보실까요? 89.2%. 내가 회사가 싫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미리 1년 정도, 1, 2년 정도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던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자영업을 하고 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줄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의 몇 프로를 연금을 넣는다거나 적금을 하거나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미리미리 적금을 할 수 있었는데 자영업을 하면요.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고 어떤 때는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쪽 커피숍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커피숍을 한다던가, 저쪽 엄마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치킨집을 보니까 너무 배달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럼 난 저걸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무작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준비하기가 또 너무 이르고,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즐기려고 노후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됐는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고 사시나요?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나이표거든요. 아까 대학을 졸업해서 한 24살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졸업을 해서 21살 때부터 돈을 번다고 볼 때, 저희가 요즘은 120, 140세 이렇게 산다고 말을 하는데, 이 나이표를 보면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근데 60까지만 저는 일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0세만 산다고 해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가 노후 준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노후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40년이라는 이 무게감 있는 이 40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60까지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서 65세까지 요즘은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65세까지는 보통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40년 동안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을 세우시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야,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지, 노인 되면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내가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받는 돈도 있는데 그때까지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제가 수치화 한번 해드릴게요. 40년 동안 매달 최소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만 원이 지금은 큰 돈일 것 같아도 10년, 20년 후에는 이 200만 원이 되게 작은 돈이에요. 기초 생활수급자? 그 정도 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럼 난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그 월 200 못 하겠어? 그 집은 평생 내가 40년을 살아야 하는 집인 거고, 그 차는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2대, 3대 더 사셔야 될 일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 원이면 근처에 있는 슈퍼 가거나 병원 가거나, 내가 여행은 못 가요. 2박 3일 펜션을 갔다 온다고 해도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면은 내가 4분의 1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40년만 한다고 해도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금 10억 원을 모으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지금 저는 50이지만 30, 40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10억 정도, 최소 비용입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최소 비용인 거예요. 백화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 비용. 그 정도는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동화는 아까처럼, 이번 이야기는 동화를 이렇게 패러디하거나 이렇게 좀 재미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현실감을 좀 가지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그럼 다시 원래대로 경제가 회복되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이 경제적 데미지를 훨씬 크게 입을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는 안 해도 5일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 먹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90%, 80%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돼도.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질 거예요. 쿠팡 같은 거 잘 안 쓰셨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트래픽 폭주하고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도 늘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늘었어. 모바일을 안 늘고 다 PC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게 이제 여러분 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였죠. 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플랫폼화 될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질 거고, 그렇죠.
막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막 혼자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MS도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상위 20%가 80% 먹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냥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분리, 균등하게 펴져 있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 물 표면 장력처럼 물도 여러분 평평하게 피는 게 어려워요. 응집하려고 그럽니다. 항상 물 조금 있어 물방울끼리 지들끼리 합치잖아요. 그게 안정된 상태라서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기회가 있냐? 진사회성이 진짜 때려 박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린 본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수다 떨고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진사회성 동물으로서 좀 마음에 맞는 사람 붙어있는 자체가 엄청난 보상을 줍니다. 뭐냐면 외로움을 타면 골수세포가 적고 골수세포가 적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적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코로나에 더 약해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끼고 비즈니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틈새를 잘 뚫어내고서 거기서 정말 오프해서 안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떼돈 벌 거예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떼돈 벌 거야.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태될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넷플릭스가 화질들 좋아갖고 컴퓨터랑 연결하고 텔레비를 연결하면 어마어마하게 클리어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영화관 가던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영화관은 뭐예요? 단순히 이게 대기업 사업이 아니라 거기서 팝콘 파는 분도 있고 그게 CGV 수익이지만 그래도 알바 일자리 창출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조금씩 인력 감소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만 결국에는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면접 그 과정 자체가 집단이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다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뭐 적자가 나고 매출도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용을 해라 신규 채용을 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기업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채용을 안 한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 지금 거부감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좀 무섭죠?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도 노후연금,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그냥 언젠가 오는 거고 언젠가 내가 늙어지면 저절로 사라지겠지.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되게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도 보면 되게 저명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복지 미래도 있지만 비즈니스와 일자리 미래.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가 기계가 대체한다. 그런 얘기인데 로봇이 다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대신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시민의 미래 보실래요?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오퍼튜니티 많이 말씀하시는데 놓치지 말고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래요. 또 국가와 정치의 미래도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부의 미래입니다. 현금의 종말,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조용하고 좋은 공기, 좋은 환경으로 저희가 이제 외지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럼 반대로 도시는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 옛날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급격히 빨리 변하게 될 것이고 곧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교육의 미래 어때요? 전 이게 가장 무서운데 대학 학위 무용지물의 시대가 온대요. 저희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7, 8년 정말 공부만 했어요. 오직 공부만 하고 노는 것도 모르고 그런 아이인데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대학 학위 무용지물의 시대가 온대요. 일하는데 학위 따위는 필요가 없대요. 뭐? 실력을 보여주면 된대요. 이 책의 미래 보고서 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딱 적어놨는데 보실래요? 돈의 미래,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 항공, 여행 지금 다 안 되죠? 스포츠, 쇼핑몰, 백화점, 마트, 학원 다 안 돼요. 여기서 나와 돈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예상된다고 해요. 개인에게도 부의 이동의 기회가 오는데 그 마지막 폭발 지점은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좋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일상을 담은 콘셉트이 분명한 이미지, 비디오, 저희가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제작하고 탑재하면 된대요. 지금 아까도 플랫폼, 지금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틀 후에 플랫폼 강의가 있으니 도대체 플랫폼이 뭔데, 이걸 안 하면 왜 도태가 되는 건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경 강사님 많이 아시죠? 이분은 57세의 나이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대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언어도, 내가 필요하면 코딩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세상에 맞춰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이 나이에도 정말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알고 이 책을 쓰셨는데 작년에 정말 핫한 책이에요. 미래 보고서도 읽어보시고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분이 여기서 딱 4가지의 공식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살아갈 공식이거든요. 제1공식, 온택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언택트. 택트가 뭐죠? 접촉. 근데 언택트니까 비접촉이에요. 비대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건 오직 온라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택트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접촉해서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고 합니다. 온택트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과 친해지고 더 나가서 기술도 익혀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블로그도 하시죠. 인스타도 하시죠. 카스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밴드도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쉽게 접근하는 길목에서 나의 채널을 만들고 나의 가게, 샵 대신에 온라인으로 유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인디펜던트 워커? 그게 뭐냐면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1인 기업. 1인 기업 아시죠? 인스타에서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써본 제품을 좋은 점, 우수성을 모두 얘기하면서 그러면 고객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그게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비접촉, 언택트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디펜던트 워커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력,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디펜던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학력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이제 실력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이제는 안전을 정말 더욱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얼마나 안전한 식재료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는지, 물건을 팔 때도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야 하고요. 고객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현금 흐름 경제 사사보면 이게 뭐지? 이게 제가 만들거나 그린 도표가 아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제가 오늘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뭐 네이버나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읽으시면 더욱 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지름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4가지 사사분면에 모두 살고 있대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근데 봉급생활자 아까 일하기 싫어 어떻게 했어요? 자영업자로 내려왔죠. 근데 자영업을 하다가 난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 너무 그리워. 그럼 다시 봉급생활자로 갑니다. 이건 나의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둘 다 나한테 수입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른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업가 아시죠?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확장되면 투자도 하시고 투자도 하다가 와 내가 그럼 너무 돈이 많아. 그럼 사업체 여러 개를 벌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들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전혀 틀린 생활을 하죠. 이분들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어보시면 정말 잘 설명되어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현실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뭐야, 뜬금없이 꿈은 뭐지? 여러분, 꿈이 있나요?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야? 그럼 다 뭐라고 말할까요? 경찰관요, 간호사요, 의사요, 대통령이요. 그건 꿈인가요? 아, 직업입니다.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어떤 부모도 물어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너 간호사가 될 거야, 경찰관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줬지 너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정말 너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SBS 스페셜 요즘 것들의 사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정말 고학력, 고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사표를 내는 이야기이고 그 이유예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뭐 해외를 갔다 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펙 막 몇십 장이 넘어갈 정도의 두꺼운 종이의 양을 가지고 있는 스펙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사직서를 내는 이유거든요. 이분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거에 대한 건데, 간절하게 원해서 들어간 직장 생활이 생각과는 다르고 불합리하고 또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표를 던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취업할 때 글 한번 보실래요? 경영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품위 유지비와 운전기사도 꼭이요.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직장인에 비해 4축 동안 보셨죠? 그렇게 될까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당신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정해진 학교와 정해진 회사를 쫓아왔는데, 그쵸? 수능 공부했던 시간들, 대학교 20대 때 스펙을 준비한 시간들. 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 회사에서는요? 회사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다인가? 자기는 뭔가 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조차도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기업, 공짜 점심, 풍부한 복지 다 주는데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을까? 이분은 카이스트 출신이고 연봉 7,800 능력자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다. 이분들이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3개월이래요. 근데 첫 회사를 겨우 다닌 기간은 18개월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하상욱 시인 아시죠? 이분도 3번 정도 퇴사를 했대요.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나중에 이렇게 고스펙, 고학력을 가지고 정말 죽어라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난 건 아닌데. 그래서 꿈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미래의 꿈꾸는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 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일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작성하잖아요. 버킷리스트 왜 작성해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이렇게 살고 가고 싶진 않은 거지. 이제서야 꿈을 찾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꿈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꿈이었던 거죠.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잘 보셨어요? 예, 참고 자료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즘 것들의 사표,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도 되게 좋거든요.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밤 좋은 꿈도 꾸시고 또 나의 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